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EX.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요. 이쪽에 시간 초, 이쪽에 위치 미터.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점 한번 찍어봅시다. 10m. 여기는 2초. 자, 다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한번 보는 거예요. 연습이니까. 자, A라는 애는 어떻게 갔냐면 점 찍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대요. 자, 이거 A. 됐니? 두 번째, B는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직선으로 달렸대요. 자, 이거 B. 됐니? 자, C.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C는 이렇게 갔대요. 자, 요거 C. 됐죠? 그래서 자, 가장 멀리 가는 누구니? 잘 보여요?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프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그럼 뜻은 두 가지. 기울기는 무슨 뜻? 속력, 속도. 면적은 무슨 뜻? 아무 뜻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Y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지? 자, 그럼 A 한번 해볼까요? A. A는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A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고?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처음엔 졸라 빨리 뛰었다가 나중에 점점점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B는 어떻게 달리고 있어? 기울기가 어때? 일정. B는 기울기가 일정. 됐지? 그럼 속력은 일정. C 한번 볼까요? C는 어떻게 달리고 있니?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죠? C는 기울기가 누워 있었는데 점점점 쓰는 기울기 맞지? 그렇다면 얘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기가 일정, 속력이 일정. 무슨 뜻? 얘가 등속은. 됐지? 그럼 A는요? 등속 아니죠? 그럼 나머지 하나 뭐라고? 가속도. C는 뭐야? 속력이 변했지? 역시 가속도.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럼 누가 가장 멀리 갔어? 2초 동안에? A는 빨랐는데 느려지지만 몇 미터 지점에 도착한 상태? 10미터 지점. B는 일정한 속도로 달려서 2초에 몇 미터 지점에 도착한 상태? 10미터 지점. C는 점점점 빨라지지만 몇 미터 지점에 도착한 상태? 10m.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 그래프를 딱 보고 아, 위치가 10m니까 A는 달려서 지금 10m에 B도 달려서 10m에 C도 달려서 10m에 그럼 쓸 수 있나요?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크다고? 얘 이동거리는 A와 B와 C가 모두 똑같죠? 몇 미터를 간 상태? 10m를 간 상태. 보이니? 보여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해볼까요?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클까요? 평균 속력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구했던 게 평균 속력이에요. 가속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처음과 끝의 가운데 지점을 정했지. 우린 그걸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두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이어요.
두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그걸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A점도 여기 점 찍고 끝점 찍는 거 맞지? 속력은 빨라졌는데 점점점 느려지지만 평균값은 어때? 같아요. 이해됐어요? 다시요. B점은 그냥 평균이지, 그지? C점 한번 볼까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값은 어때?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기울기는 어때요? 같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도 A와 B와 C가 다 같은 거예요. 됐나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걸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그래프를 보자마자 A, B, C는 이동 거리가 똑같네. 같은 시간 동안 달렸죠? 그러니 평균 속력도 똑같네. 쓸 수 있겠어요? 진짜? 똑같은 그래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보세요. 미터 퍼 세크. 자, 여기까지 그리고 쓸 시간을 드릴게요. 자, X축은 똑같이 2초, Y축은 10m per second. 자, A는 여기를 어떻게 갔냐 하면 자, 이렇게 갔어요. 이걸 A라고 합니다. 자, B는 어떻게 갔다고? 처음 점 찍어서 끝점까지 직선으로 B 갔고요. C는 어떻게 갔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 같대요. 자, 그래프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Y축이 다르지. 자, 질문이요. 누가 제일 멀리 갔을까요? 되셨나요? 자, 앞에 쪽에 나왔을 때 그래프를 보면 이동거리가 모두 똑같죠? 그럼 두 번째 거의 이동거리 모두 똑같니? 이해할 수 있니? 이해.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속력 그래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 무슨 뜻? 가속도. 면적은 무슨 뜻?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앞에 첫 번째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지만 Y축이 달라요. 그러니 그래프에 들어있는 뜻도 달라요. 그럼 A는 얼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프의 아래 면적만큼 이동한 거예요. B는 얼만큼 간 거야? 그래프의 아래 면적만큼 이동한 거죠. C는 얼만큼 갔니? 그래프의 아래 면적만큼 간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누가 가장 크니? A요.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면적은 못 구합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만 비교해요. 누가 크니 이렇게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쓸 수 있겠어요? 이동 거리는 누가 가장 크니? A요, 그 다음 B요, 그 다음 C요. 요거 돼요? 요거 되나? 여기는 이동 거리가 위치 그래프니까 모두 다 10초 위치에 서 있죠, 지금. 하지만 얘는 면적이 이동 거리니까 면적 값이 좀 달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물리는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이지만 Y축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두 줄을 써놓고 꼼꼼하게 맞추세요. 되니? 그럼 A는 지금 무슨 운동 중이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네! 속력은 증가해요. 하지만 뭐가 감소하는 중이야? 기울기. 되니? 써볼게요. A라고 하는 애는 속력은 0이었다가 10이 된 거지. 속력은 증가하는 중이고요. 지금 2초일 때가 제일 빠른 거 맞잖아요.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가속도 뜻이죠. 가속도는 감소 중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각각 의미가 달라.
B도 한번 볼까요? B는 속력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0이었는데 10 됐죠. 속력 역시 증가 중인 거지. 하지만 가속도가 얼마라고? 네, 가속도가 지금 일정 중인 거죠. 됐나요? 그럼 가속도 구할 수 있겠어요? 2에서 10이니까 기울기는 5예요. 가속도 5 값이 나오죠. C도 한번 볼까요? C.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빨라지고 있죠. 왜? 얘도 역시 점점 가면 가서 10m/s에 도달했으니까 얘 속력은 역시 증가 중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어떻다는 뜻이야? 증가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 못 구해요. 그래서 이 녀석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질문이요. 이 녀석도 한번 내볼까? 평균 속력 말고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속력은 누가 잘 끌까요?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전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럼 이동거리 많이 갔죠? 똑같이 2초만 갔어요. 이동거리 많이 갔으니까 평균 속력도 A가 크고 B가 크고 C가 커요. 요거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한 단어요. 여긴 가속도를 구할 수 없지만 여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 평균 가속도 한번 써볼까요? 평균 가속도. 그럼 평균자가 나왔으니까 평균자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두 점 찍고 직선으로 이어. 두 점 찍고 직선으로 이어. 자, 처음 점 찍고 끝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으면 모두 다 기울기는 똑같아지죠. 이해됐나요? 이 녀석의 평균 가속도는 누가 큰 거야?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왜? 평균 가속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체 걸린 시간, 전체 속도의 변화예요. 어때? 그래프에 하나씩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프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의미, 이 의미들을 이해한다면 시험 문제가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물리 어렵습니다. 왜? 그래프마다 다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요. 물리 쉽습니다. 그래프의 뜻만 판별하면 되니까. 니네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거예요? 미생물학과를 전공했거든요. 나는 니네 나이 때 마루타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니네 읽어봤니? 마루타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마루타가 뭔지는 알아요? 들어는 봤니? 마루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삼국지 같은 소설이에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마루타라는 책이 총 3번이 있었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마루타라는 책을 꺼내서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난 그때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책을 한 장 넘겼는데 사진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막 놀라서 여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기록하고 딴 사람 막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래서 근데 자기 뼈를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맨 아래 사진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거기 갔더니 동상실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동상실험? 이게 뭐야? 책을 막 읽었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겨울에 영하 20도, 30도가 되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펼치게 하고 여기다가만 물을 뿌려요. 내가 계속 물을 뿌려. 그럼 여기가 싹 얼겠지.
동상이 걸리면 피부가 괴사해서 검정색으로 변하거든요. 다 얼어. 그럼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를 톡톡 두드려 보는 거야. 그럼 여기 톡톡 두드리면 얼었으니까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주인은 감각도 기관도 다 얼었으니까 감각도 느끼지 못해요. 막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 그 상태에서 요만한 손망치를 가져다가 팔을 때리는 거예요. 팍! 그러면 여기 얼어있던 살덩어리들이 다 훅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뼈가 남는 거예요. 뼈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야, 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살이 있었는데 망치로 때리니까 후두둑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읽고 야 씨발 뭐 이런 게 다 읽었거든요. 책을. 일본인들이 전쟁 때 포로를 데려다가 생체 실험을 한 자료예요. 그때 생체 실험을 하고 죽은 사람들을 태웠어. 그리고 태워서 나온 열을 그 군부대의 난방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마루타라고 이름을 줬고요. 마루타는 일본어로 장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증거도 인멸할 겸, 난방도 할 겸. 장난 아니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웠냐면 난방열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굉장히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만주 벌판에 있으니까 부대 전체가 추웠겠지. 난방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겠죠. 태웠겠지. 근데 그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식물원을 지었어. 그리고 식물을 길렀어. 니네 식물원 가면 따뜻한 거 알고 있지? 거기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길렀어요. 그럼 그 식물원이 얼마나 따뜻해야 돼? 그 열을 어디서 나왔어? 포로들을 태워서 나왔어. 장난 아니지, 그지? 그런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분노.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심. 그래서 DNA를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인간들의 DNA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DNA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소설도 많이 읽고 그리고 대학 가서 DNA 책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DNA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결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니네 가타카라는 소설 읽어봤니? 가타카라는 영화 봤어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강추하는 영화예요. 가타카라는 영화에 보면 DNA에 정해져 있으니 너는 좋은 DNA를 갖고 있으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앞으로 진급도 잘할 수 있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근데 너는 DNA 자체가 꼴았으니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효과가 없어. 그러니 너는 제일 밑에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DNA에 써 있으니까 진급도 안 되고 그러니 아예 상층과 하층을 나누는 거거든요. DNA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DNA에도 모든 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의 DNA를 딱 펼쳐보고 2살 때 얼마, 얘는 지능지수가 120 뭐 얼마, 몸무게는 몇 킬로까지 나갈 수 있고 성격은 더러운데 뭐 집중력 떨어지고 29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28%, 40세에 간암에 걸릴 확률은 48%, 그래서 40세 이상의 뭐 죽을 확률은 68%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나을래? 이렇게 물어봐. 얘는 DNA 꼬라서 니네가 아무리 잘 길러봐야 어느 한계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 끔찍하죠? DNA가 이미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팩트.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야? DNA에 써있다고 인간의 능력치를 판별할 수는 없다고요. 그 능력치를 노력으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때 이 DNA를 좋은 방향, 좋은 DNA로 다시 재합성을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세포 분열 이런 거 배우나요? 그때 DNA를 새로 조합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세포가 야, 이 DNA는 졸라 꼬랐는데 버려. 얘, 요렇게 하면 DNA가 좋을 것 같아져? 그럼 그렇게 모아.
그래서 새로운 좋은 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뇌예요. 뇌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세포도 주인의 뇌를 따라서 야, 이 새끼 좀 잘 살아볼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바꿔줘 볼까? 그래서 새로운 걸로 막 바꿔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얘는 뭐야? 뭐 바꿔줘봤자 소용도 없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바꾸지 마. 그래서 부정적인 DNA로 만들어진대요. 우리 몸의 세포가 세포 분열에서 계속 생성되고 죽는 거 알고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꿀 때까지 5년이 걸려요.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5년 뒤면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거든요. 몸 전체가. 그렇게 바뀔 동안에 스스로 세포들이 좋은 DNA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할 수 있어, 괜찮겠는데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져주면 세포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쁜 DNA 빼주고 좋은 DNA로 만들어서 새로운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는 가세요. 와,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이런 부정적인 대표 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표 단어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대표 단어들로 바꾸시면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대학 가서 DNA를 연구하면서 그나마 아직까지 야,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준다면 내 몸뚱아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암도 생각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조금씩 해줄 때가 있겠죠. 난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학업을 많이 배워서 수업 문제를 잘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논문이나 새로운 과학 상식들, 지식들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이게 뭐냐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고 과학책을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과학이 좀 재밌어지세요. 그렇죠? 좀 재밌어지셔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업의 바람도 그거죠. 재밌어져라 해라. 물론 과목 자체는 졸라 야, 이 가속도 같은데 기울기 증가 그런 거 말고 좀 되게 다양한 과학들을 많이 배우셔서 좀 즐거워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졸려 죽겠어. 죽겠어란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다. 그죠? 긍정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습관을 버린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EX. 진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마지막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 시간, 초, 2, 4, 6. 자, 마지막 그래프. 하나, 둘, 셋. 얘 10m, 얘 마이너스 10m. 그래프 보이니? 자,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무슨 뜻? 여기에 뭐 위치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똑같은 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랬어. 자, 이렇게 2, 4, 6 시간 S 속력 또 퍼세크. 자, 여기다가 10m/s 찍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m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2, 4, 6 점점 찍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가요. 10m에 맞아야 되는데 가죠. 쭉 가서 이렇게 맞겠죠. 자, 어때요? 그래프 똑같이 생겼죠? 의미하는 바가 되게 달라요. 자, 첫 번째 하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잘 봐. 요것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치 이렇게 써 있어요. 됐지? 위치. 요 녀석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 이 녀석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치라는 애가 나오면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질문. 0초에 지금 기준점에 서 있는 거 맞죠? 2초일 때는 어디 가서 서 있니? 2초일 때는 우두두둑 앞으로 가서 10m 지점에 서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2초까지 여기까지 도착해요. 그러니 2초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10m를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녀석은 2초일 때 10m 지점에 서 있다가 다시 4초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된 거야? 되돌아온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4초일 때는 이 녀석은 뒤로 지금 10m를 오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2초 동안 앞으로 10m를 이렇게 가서 10m 지점에 서 있는 거죠. 다음 4초가 될 때까지 뒤로 와서 원래 0 지점에 다시 도착한 거지. 멈춰 있다가 다시 6초일 때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10m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니? 계속 뒤로 10m를 더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방향에 상관없이 간 거리를 전체 다 더하면 되죠. 10m 갔어, 10m 갔어, 10m 갔어. 그러면 총 30m를 갔어요. 이게 이동거리고요. 됐어? 그럼 병위는 얼마니? 여기까지 됐니? 앞으로 10을 갔다가 뒤로 다시 10을 왔다가 뒤로 계속 10을 갔으니 기준점에서 얼마 떨어진 지점? 10 떨어진 지점. 이해됐어요? 얘는 뒤쪽 방향으로 10m 지점에 도착해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때요?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죠? 왜? 여기에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됐나요? 갔다가 정지 방향을 바꿔서 뒤로 그 상태로 방향 안 변하고 계속 왔지. 그러니 방향이 한번 바뀌었죠. 전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같을 때는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다를 때는 방향이 변하면 그럼 얘는 변했으니까 일단 이 값은 달라야만 해요. 그럼 이동거리가 크고 변이는 항상 작다 그랬죠.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죠. 그러니 6초를 30으로 갔으니까 얘는 30m를 6초 만에 왔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그럼 속도는 얼마일까요? 됐나요? 그럼 얘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얘는 이렇게 나누는 거고 얘를 이렇게 쓰면 되니까 10m를 지금 6초 만에 왔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자, 0에서 2초까지 속력 변하니 안 변하니? 속력 변해 안 변해요?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 어때? 1점. 그러니 여기 등속 직선은 되돌아올 때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 등속 직선은
얘는 끝까지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됐죠? 가속도 운동을 한 적이 없지. 이해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지? 자, 이쪽 거 한번 해볼까요? 잘 봐. 자, 예형. 속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울기라는 애가 있어야 돼. 면적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기울기 무슨 뜻? 가속도. 면적은 무슨 뜻? 이동거리 또는 변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자동차를 그리세요. 자동차를 그려. 여기다가. 지금 자동차는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붕 하고 달려서 지금 2초일 때 10m/s에 도달한 거지. 그럼 4초일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죠. 정지했지 다시.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점점 빨라져서 마이너스 10m/s가 된 지점인 거지. 그치? 됐니? 뭐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동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이 녀석의 전체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얘처럼 왔다 갔다 한 거지만 이 녀석은 어떻게 간 거야?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림이죠. 그러니 면적을 구하셔야 돼요. 2초까지 얼마 같다고? 5, 2, 10m. 2초까지 얼마 왔다고? 5, 2, 10m. 2초까지 얼마 왔다고? 5, 2, 10m. 됐어요? 자, 어때? 면적을 다 구하면 방향에 상관없이 다 더하면 이동거리죠. 얘는 몇 미터 간 거야? 30m. 되셨나요? 이해됐어? 변이는 얼마냐? 변이 얼마? 이만큼 간 거죠. 됐어요? 얼만큼? 앞으로 이만큼. 그럼 여기 얼마? 앞으로 20m. 뒤로 얼만큼 왔어? 10m. 빼면 얼마? 네, 얘는 10m 지점에 도착해 있죠. 자, 앞쪽 위치에 있을까요? 뒤쪽 위치에 있을까요? 얘는 지금 뒤쪽에 와 있는 거 맞지? 얘는요. 보세요. 10m를 졸라 빨리 갔다가 방향을 바꾸네. 바꿨어? 아니요. 10m를 더 느리게 간 거죠. 그럼 이 녀석은 어느 지점에서 정지? 여기서 정지. 됐어요? 그리고 뒤로 온 거지. 이해됐니? 점점 빠르게 갔다가 점점 느리게 갔다가 정지. 다시 뒤로 빠르게 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뒤로 가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갔다가 또 얘도 풀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이 전체가 다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만 뒤로 오는 거죠. 그러니 이 녀석은 앞으로 10m 지점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평균 속력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30m를 6초 만에 갔구나 쓸 수 있죠. 되셨어요? 평균 속도는 얼마니? 변이는 10m/s를 6초 만에 갔구나 쓰는 거죠. 어때요? 값이 되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완벽하게 다른 값이 나올 때도 있고요.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숫자 값을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쓰시는 겁니다. 의미 한번 써볼까요? 속력이 어떻게 변했어? 일정하게. 기울기가 등 가속도. 얘도 기울기 일정 등 가속도. 기울기 일정 등 가속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얘는 방향 전환을 2초에서 방향을 바꾼 거고요. 얘는 4초인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 되나요? 그래프 참 재밌죠. 이 두 그래프는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두 그래프는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얘도 아까 문제를 보다 보면 이 중에 첫 번째 그래프는 하나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넘겨서 많이 풀어보세요. 그림 많이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프린트 한번 볼까요? 프린트가 두 덩이거든요. 두 번째 덩 해설 지난 다음에 프린트 1번 한번 보세요. 자, Y축 속도 동그라미,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그렇죠? 그럼 8초일 때 한번 보세요. 8초 딱 찍었어? 기울기가 0이니? 아니죠. 보여요? 8초인 지점에 기울기가 0이야? 아니지. X, 기억은 X. 자, 니은 한번 풀어볼까요? 0에서 10초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일단 뭘 구하는 거야? 일단 이동거리를 구하셔야 되죠? 이동거리 어떻게 한다고? 방향에 상관없이 면적을 다 더하세요. 됐나요? 그럼 여기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야? 2초까지는 5, 20, 5m 2에서 7초까지는 5, 25m 구해져요? 7에서 8초까지는 2.5m 맞아? 8에서 9초까지는 2.5m 9에서 10초까지도 2.5m 맞니? 면적 다 구해져요? 자, 그럼 면적을 다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5, 25) 삼각형 3개니까 7.5, 37.5 됐나요? 걔를 10초로 나누는 거죠. 이해됐니? 그게 니은인 거예요.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 자, 속도 그래프 볼까요? 붕 하고 빨라졌다가 그 속도 그대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8초인 지점에 정지. 됐나요? 그럼 그 뒤로는 뒤로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8초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방향이 바뀌었어요. 뒤에 또 동그라미.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됐죠? 속력 속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니? 여기 나오는 그래프들을 이렇게 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나머지는 다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9번이. 그래서 그래프만 해석하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림의 출발 전에 정지 동그라미. 그럼 그래프의 0초에다가 정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처음 2초까지는 면적만큼 증가한다 그랬죠. 가속도가 무슨 뜻이라고?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럼 얘는 플러스 8이 나왔으니까 2초 밑에다가 8m/s라고 쓸 수 있니?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요. 2에서 4초까지는 아래 부분의 면적이 나왔지. 면적은 2, 6, 12,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있죠. 됐나요? 그럼 얘는 12가 감소해야 되죠. 잘 봐. 처음에 0초일 때
정지하고 있었어요. 2초가 되는 순간에 플러스 8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8m/s가 된 거 맞지? 됐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4초가 되는 순간에 16만큼 감소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그럼 8에서 16만큼 감소하면 얼마예요? 8에서 16만큼 감소하면 얼마야? 네! 여기는 마이너스 8m/s가 된 거지. 이해되니? 요거 쓸 수 있겠어요? 여기는 면적이 플러스 8이니까 8만큼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는 면적이 마이너스 16이니까 16만큼 감소해야 되지. 이해됐어? 할 수 있겠니? 그럼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니? 보세요. 정지했다가 빨라졌지. 그 다음에 느려져야 되지. 가장 느릴 때가 언제야? 0일 때죠. 정지니까. 그러면 이 사이 어딘가에서 정지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한 칸 더 가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싹 지워보고 여러분들도 2에 4 사이에 6초를 만들어 보세요. 4초. 2에서 4 사이니까 3초를 만들어. 여기다가 3초를 만들고 4초가 되면 3초까지 면적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치? 그래야 전체가 마이너스 16이 될 거니까. 그래프 그려볼까? 그냥 아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 2, 여기 4. 여기는 이만큼 막스, 여기는 이만큼 막스. 마이너스 얼마? 4 플러스 4 마이너스 6.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2 아니야? 여기 12 아니야? 몇 초일 때 정지할까요? 여기 어디 사이 값에서 정지하겠죠. 되니? 그렇다면 얘는 8,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도 마이너스 6. 그럼 3초일 때는 몇 미터/s? 2m/s. 4초일 때는 몇 미터/s가 된 거야? 마이너스 4m/s가 되겠죠. 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워요. 뭐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딱 나뉘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2초일 때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초일 때 속력은 얼마야? 8m/s. 그냥 찾으세요. 기억은 동그라미. 됐지?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뀌었니? 네. 정지했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0.2m/s가 되는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한 번 바뀌었어요. 니은도 동그라미. 자, 디귿만 좀 구해볼까요? 0에서 4초까지 변이는 얼마일까요? 요거만 표현해주세요. 요거만. 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한번 말해볼까요? 가장 어려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2, 4, 여기 4m/s 제곱, 이렇게 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6m/s 제곱. 여기까지 됐죠? 제일 어려운 방법 한번 써봅시다. 자, 2초까지 간 거리는 얼마니? 거리를 구할 거죠. 면적을 구하면 안 되지. 그럼 거리는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됐나요? 어려운 방법이 뭐라고? 그래프로 해석이 안 되니까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동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요. 됐죠? V0는 얼마야? 정지. 얘 8m/s. 시간은 0, 2초. 가속도는 4요. 넣어볼게요. S는 처음 속도는 얼마야? 정지 2분의 1의 가속도는 얼마야? 4. 시간은 얼마? 2의 제곱.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간 이동거리가 나오죠. 약분을 치면 얼마니? 2, 4를 곱하면 2, 4, 8m. 8m가 나오죠. 됐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8, 0, 가운데 값 얼마? 4, 2, 8m. 연습해도 되죠. 자,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간 거야? 똑같은 데 대입해 보세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처음 속도 8이죠. 맨 마지막에 4초일 때 얼마 됐어? 마이너스 12가 감소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속도는 마이너스 4m/s지. 4초인 순간에. 되셨나요? 넣어볼게요. 처음 속력은 얼마야? 8 곱하기 시간은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6 됐어? 곱하기 시간은 2의 제곱 되니? 그러면 얘는 16 더하기 얘는요 2분의 1 가속도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 되셨나요? 그럼 부호를 다 더해서 넣으면 이 값이 뭐라고? 변이값이죠. 변이값 얼마? 플러스 4요. 완성됐어요? 그럼 얘 요만큼 간 면적이 이동거리가 8m. 얘는 어찌어찌 갔는데 왔다 갔다 해서 4m를 간 거예요. 합치면 12m를 간 거죠. 그래서 변이가 12m가 되는 겁니다. 디귿 동그라미. 됐나요? 내가 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정지 8 가운데 값은 4 4, 2, 8 여기까지 왔니? 그럼 얘는 8이라고 일단 쓸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해보세요. 8과 마이너스 4의 가운데 점은 얼마야? 8 마이너스 4의 가운데 점이요. 8 마이너스 4의 한가운데 점이 얼마예요? 한가운데 계속 구하고 있잖아요. 한가운데 점 얼마야? 2요. 2는 4. 끝나지. 어때? 뭐가 빨라? 이게 제일 빨라요. 가속도 그래프를 바꾸지 마시고요. 공식을 쓰지 마시고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웠어. 그럼 0에서 8 된 거는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4초라고 이렇게 써주면 면적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12만큼 감소하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2를 감소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8에서 12 빼면 얼마야? 4요? 완성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정지 8 가운데 얼마? 4 4, 2, 8m 간 거죠. 됐지? 그럼 8과 마이너스 4의 가운데 지점이 얼마라고? 2요. 그럼 2는 4m요.
그냥 나온다고. 그냥 공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가운데 값을 찍어서 시간만 곱하면 이동거리든 변이든 다 구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어때? 굉장히 빠른 방법 맞지?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해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얘를 보고 와 이걸 공식을 쓰지 않으면 어렵나? 아니요. 우리 했던 거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연습 좀 꼭 부탁드립니다. 공부는 예습과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공부법은 그래요. 머리에다 다 넣어줬어. 누구는 다 잊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올 거고요. 누구는 그걸 제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부터 실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공부는 앞에 걸 배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안 버릴 수 있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공부법이에요. 예습 말고 복습을 해오세요. 그게 숙제야. 됐나요? 복습을 하고 문제도 한번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